자,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오전 11시 32분 되겠습니다. 자, 어제 FOMC 회의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 연준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 올해 미국 성장률 6.5% 전망,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태다. 단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우상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아울러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뭡니까?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이 내용 색다를 게 있을까요? 없죠. 제로금리 유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단 어떤 게 추가가 됐나요? 미국의 성장률이 6.5%까지 인상이 됐죠. 3% 정도, 4%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6.5%에 대한 부분이 상향됐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련된 내용, 즉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액션 자체는 없어요. 대신에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기존보다는 높게 평가했다. 예상치를 높게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도 특별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 아울러서 소매 판매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다. 똑같잖아요. 물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돈을 풀었는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멈춰있던 산업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기저효과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FOMC 회의를 통해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긍정적이고 호재성 뉴스로 작용을 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그럼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한번 볼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탄탄하다. 어제 부분까지도 신고가, 물론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살짝 조정 나온 건 있는데, 다시 지금 일봉상 어떻죠?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죠. 자, 원래 주식시장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더군다나 지금 시장은 큰 상승 이후에 조정,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 받았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언제 끝나는지 라는 시점을 살피고 있었던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쉬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라는 경고에 대한 부분이 저번 주, 이번 주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또 가보면 알겠죠.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는 거.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뭐 나름 나쁘지 않다. 다우 산업지수 마찬가지로 신고가, 나스닥 아직까지 13,400, 13,600 돌파하는 흐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13,600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중립 의견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다시 돌아갈게요. 자, 최근에 박스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406에서 중심 가격이 420 라인대, 지금 현재 420 라인대 근처까지 왔죠. 중심 가격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젖혔다가 다시 갈지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갭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갭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지 안 메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전 보고 있어요. 이 갭을 안 메꾸고 차라리 가는 게 좋다. 근데 갭을 메꾼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 갭 메꾸고 나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빨리 언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종목 네이버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어떻죠? 지금 오늘 신고가 돌파 나왔네요. 기존의 대장주 섹터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갭도 여기 나와 있죠.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거. 자,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 61선 지지받고 바로 땡겨서 우상향 그림 나오고 있죠. 저는 자동차 중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완성차 부분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저희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 섹터에 누가 봐도 대장주는 테슬라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잖아요. 테슬라는. 원래 시장은 독점인 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폭스바겐 어떻죠?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2배까지 늘린다고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기아차, 현대차, 아이오닉 5 디자인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습니다. 기아차에서도 전기차 출시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 BMW 뭐 각각의 완성차 글로벌 메이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원래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테슬라에 대한 부분, 물론 전기차 섹터는 파이가 아직까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 테슬라는 독점으로 전기차를 판매를 했지만서도 지금은 완성차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를 볼 바에는 테슬라보다는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이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성장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차 이거 국뽕 아닙니다. 기존의 자동차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더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기아차 최근에 조정 이렇게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뛰어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차 부분을 볼 때 대략적으로 10만원 라인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훅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왜? 여기 보면 갭자리 보이시죠? 이 갭은 또 메꾸고 이 갭자리에서는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기아차를 접근했을 때는 이 갭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쳐지면서 여기서는 한번 매도 부분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쳐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갭자리 있죠, 대략 한 10만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할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우선은 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지만서도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 잡아드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종목명을 가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 방송은 모든 걸 다 퍼주는 방송이죠. 거의 뭐 바닥권에서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다 좋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좌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죠. 이 종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 가리고 설명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 하는 일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발전 관련된 보조기기 설비라고 나와있죠. 화력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포함해서 모든 이런 화력발전 대형 섹터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식은 전 이렇게 봐요. 원래 했던 본업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붙으면은 그 알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월등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화력발전소 관련된 업체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갖고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공시를 보면은 독일 쪽에서 어떠한 고문을 영입을 했고
바이오 자문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바이오 자문위원회를 설립을 해요. 그 상태에서 전환사채 300억을 발행을 했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왜 발행을 했을까요? 바이오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차트의 모양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어떻죠? 외국인들 지금 때로 막 몰려오는 거 보이시죠? 기관들도 막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찍어놓은 부분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이 방송을 끝나면은 저희 회원들한테 이 종목 추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빨리 이 번호로 해서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주셔야지만이 같이 저희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 나갈 때 같이 매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명 안 가리고 모든 종목들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을 할 거고,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저기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동 종목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고 차트가 이렇고 어떠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자, 시장은 모처럼 또 한 번 투자가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